그 그 반지 반지, 어떻게 걔 당신이? 어떻게 당신이? 청년의 목에 걸린 작은 금반지를 보는 순간 민정의 숨이 멎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 속 단 하나의 형상, 목을 감싸던 반쪽짜리 반지. 이름도 모르는 청년이 그것을 걸고 있었죠.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우연처럼 찾아온 조우가 지난 25년의 진실을 끌어올릴 줄은. 그리고 그 반지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거라는 것도요. 그 브레이크 소리가 삼성병원 앞 사거리를 가득 메웠어요. 아! 비명소리와 함께 한 중년 남성이 아스팔트 위로 쓰러졌어요. 붉은 피가 머리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죠.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어요. 모두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비켜주세요. 제가 간병사예요. 한 젊은 남자가 인파를 뚫고 달려왔어요. 키 175cm, 단단한 체격의 27세 남자였죠. 그의 이름은 박지훈이었어요. 지훈은 주저하지 않고 부상자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능숙한 손길로 상처 부위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의식은 있으시네요. 괜찮으세요? 아, 아파요. 부상자가 약하게 신음했어요. 지훈은 재빨리 자신의 셔츠를 찢어 상처 부위를 압박했어요. 지금 응급차가 오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바로 그때였어요. 환자는 어디 있나요? 차가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줬죠. 52세의 여성이 나타났어요. 완벽한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 바로 삼성병원의 김민정 원장이었어요. 제가 이 병원 원장 김민정입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민정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어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휘몰아쳤죠. 이상해. 왜 이 사람을 보면. 지훈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거든요. 두부 외상이 있지만 의식은 명료해요. 목과 척추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훈의 정확한 판단에 민정은 놀랐어요. 의료진이세요? 아니요. 간병사예요. 간병사가 이렇게 정확한 응급처치를. 민정이 말하던 중 지훈이 고개를 숙일 때 목에 걸린 작은 금반지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이 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는 민정. 똑같은 금반지가 매달려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민정의 반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거든요. 원장님, 혹시 그 반지가 어디서 본 반지 같은데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반지가 낯설지 않았거든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지훈도 혼란스러웠어요. 이 우아한 여성이 자신의 반지를 알아보는 게 신기했거든요. 아버지가 말했던 그 특별한 반지를 말이에요. 응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민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설마, 정말 설마. 민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응급대원들이 부상자를 들것에 옮겼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생명을 구했어요. 부상자가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훈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에 민정은 또 한 번 심장이 뛰었죠. 응급차가 떠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지훈과 민정만 그 자리에 남았죠. 실례지만 성함이.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지훈입니다. 박지훈. 혹시 그 반지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비슷한 반지를. 민정이 자신의 목걸이를 꺼내려다가 멈췄어요. 왜 이 낯선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지 모르겠었거든요. 저도 처음 뵙는데 이상하게 친근한 느낌이에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정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청년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거든요. 내일, 아니, 언제든 시간 되실 때 병원으로 오세요. 어제 일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민정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지훈이 명함을 받아든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스쳤어요. 순간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죠. 꼭, 꼭 올게요. 지훈의 진심 어린 약속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양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어요. 25년 만의 운명적 만남이었지만 아직 그들은 몰랐어요.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그것을 이겨낼 강한 가족애를 말이죠. 박지훈, 박지훈. 민정은 밤새 그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잠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 청년의 금반지가 자꾸 떠올랐죠. 왜 그렇게 익숙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마음이 조급해서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인사과장님, 잠깐 와주세요. 네, 원장님. 박지훈이라는 간병사 정보를 알고 싶어요. 어제 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인사과장이 컴퓨터를 뒤적였어요. 잠시 후 프린트물을 가져왔죠. 여기 있습니다. 박지훈, 27세, 간병사 경력 3년. 민정의 눈이 한 줄에 멈췄어요. 보호자 박준호, 병원 환경미화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호. 민정의 입에서 그 이름이 새어나왔어요. 머리가 띵했죠.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아, 아니에요. 박준호 씨는 어디서 일하나요? 지하 1층 청소 담당이에요. 민정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이 지하로 향했죠. 왜 이렇게 가슴이 뛰지? 지하 1층은 조용했어요. 복도 끝에서 청소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거든요. 민정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죠. 그 남자가 뒤를 돌았을 때였어요. 시간이 멈췄어요. 50대 중반의 남자가 놀란 눈으로 민정을 바라봤어요.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이었죠. 민정아.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정의 세상이 흔들렸어요. 당신이 박준호 씨? 그래, 나야. 정말 너야, 민정아? 두 사람은 서로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25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어떻게 여기에?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억의 조각들이 아프게 찔러왔거든요. 준호가 청소도구를 내려놨어요.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죠. 너를 찾고 있었어. 25년 동안. 25년. 나는 기억이. 사고 때문이지? 머리를 많이 다쳤었으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민정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죠. 사고? 무슨 사고요? 우리가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였어. 너는 임신 8개월이었고,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임신? 제가? 민정의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희미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아기 울음소리, 따뜻한 품, 지훈이를 낳고 행복했는데 준호가 벽에 기대섰어요. 25년간 혼자 간직해온 아픔이 터져나왔죠. 그날 밤 누군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어.
너와 지훈이를 구하려고 했는데 불, 불. 민정이 머리를 감쌌어요. 뜨거운 불길과 연기, 아기 울음소리가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너는 지훈이를 안고 뛰어나오다가 넘어졌어.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는 기억이 없었죠.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괜찮았어. 하지만 너는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어. 준호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렸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한 달 후에 누군가 지훈이를 데려갔어. 입양이라고 했지만 나는 막을 수 없었어. 가난한 청소원이었거든. 민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지훈이는 우리 아들이야. 내가 25년간 멀리서 지켜봤어. 그래서 여기서 너와 지훈이가 있는 곳 근처에 있고 싶었어. 바보 같지?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정은 벽에 기댔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어제 만난 그 청년이 우리 아들이야. 지훈이. 그 순간 민정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완전히 맞춰졌어요. 지훈을 봤을 때의 그 묘한 감정, 금반지, 따뜻한 미소, 모성 본능이었던 거예요. 엄마.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 나타났거든요.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원장님도. 지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지훈아.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들이라는 확신이 가슴을 터뜨렸죠. 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지훈이 밝게 웃었어요. 아직 진실을 모르는 순수한 미소였죠. 민정은 그 미소를 보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이라니.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아이가. 지훈 씨, 시간 있으면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어제 일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꼭 와주세요. 민정의 간절한 눈빛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점심시간에 들르겠습니다. 지훈이 떠나고 준호와 민정만 남았어요. 준호야. 응, 민정아. 정말 우리 아들이야? 그래.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아들이야. 민정이 주저앉을 뻔했어요. 준호가 재빨리 받쳐줬죠. 괜찮아? 25년 동안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가족으로. 준호의 따뜻한 말에 민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되돌아온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둘 다 아직 몰랐어요. 이 재회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하 통로 한 구석에서 차가운 시선이 이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원장님이 지하까지 내려가다니. 병원 CCTV 관제실에서 한 남자가 모니터를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60대 초반의 이상권 의사였죠. 차가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스며들었어요. 25년 만에 운명이 다시 얽히는군. 이상권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놈들이 다시 만났어. 즉시 처리해. 한편 민정은 사무실에서 25년 전 의료 기록을 뒤지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도 할 수 없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컴퓨터 화면에 오래된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 민정의 눈길을 끈 건 화재 당시의 응급실 기록이었죠. 이게 뭐지? 기록을 보던 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화재 발생 시간과 응급실 도착 시간이 이상했거든요. 너무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것처럼. 원장님, 점심시간입니다.
지훈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아, 지훈 씨. 들어오세요. 민정이 서둘러 화면을 닫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추측을 말할 순 없었거든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간병사니까요. 지훈이 겸손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민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죠.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야. 지훈 씨, 혹시 어릴 때 기억이 나나요? 잘 안 나요.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 사고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사고라니. 화재였대요. 그때 어머니를 잃었다고 하셨어요. 민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지훈이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걸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지훈 씨, 민정이 뭔가 말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똑똑똑. 원장님, 이상권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 하필 지금?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며 이상권이 나타났어요.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죠. 원장님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이 친구는 박지훈 간병사입니다. 어제 사고 현장에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박지훈. 이상권이 지훈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죠. 반갑습니다.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낯익어요. 이상권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혹시 아버지 성함이 박준호 씨인가요?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아, 우리 병원 직원이니까 당연히 알죠. 이상권이 가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갔죠. 민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상권의 반응이 너무 과했거든요. 지훈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민정이 재빨리 지훈을 보내려 했어요. 네, 그럼 이만. 지훈이 일어서려던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박지훈 씨. 이상권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네. 간병사 자격증은 언제 취득했나요? 3년 전에요. 그 전엔 뭘 했죠? 군대 다녀왔고, 대학도 잠시, 대학을 그만뒀다고요? 이유가 뭔가요? 이상권이 계속 추궁했어요. 마치 신문하는 것 같았죠. 이사님, 왜 그러세요? 민정이 끼어들었어요. 아, 그냥 우리 병원 직원 가족이니까 궁금해서요. 이상권이 다시 가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박지훈 씨. 며칠 전에 입원 환자 물건이 없어졌어요. 예. 혹시 간병하던 환자 방에서 뭔가 본 적 없나요? 지훈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아니요, 그런 건 본 적 없는데. 정말요? 확실해요? 이사님, 민정이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훈 씨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이상권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우리 병원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요. 증거도 없이 함부로. 원장님은 너무 감정적이시네요. 이상권이 민정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죠. 혹시 이 간병사와 특별한 관계라도 있으신가요? 민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이상권이 눈치챈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왜 이렇게 감싸시죠? 당연한 일을 한 직원을 보호하는 게 잘못인가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훈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믿습니다, 지훈 씨.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원장님 개인 의견이 병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죠.
이상권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이사회에서 검토해야겠어요. 이 직원의 근무 적합성을. 감히 누가. 민정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을 위협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상권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정의 반응이 자신의 의심을 확인해 줬으니까요. 원장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특히 기억 장애가 있으신 분은 더욱. 민정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상권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사님, 25년 전 일이 생각나시나요? 이상권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 순간 민정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바로 25년 전 모든 일의 배우였다는 걸 말이에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진짜적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정은 잠들 수 없었어요. 이상권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25년 전 일을 아는 듯한 그 표정.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새벽 4시 민정은 병원으로 향했어요.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병원 지하 자료실은 고요했어요. 25년 전 의료 기록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죠. 민정이 손전등을 켜고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화재 당일, 응급실 기록. 1시간이 지나서야 그녀가 찾던 파일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민정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화재 신고 시간보다 응급실 준비 지시가 30분이나 빨랐거든요. 마치 화재가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누가 이 지시를 내렸지? 서류 하단에 적힌 서명을 보는 순간 민정의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이상권. 25년 전 그는 이 병원의 의사였던 거예요. 이 자식이. 민정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았죠. 아버지. 지하에서 청소하던 준호가 나타났어요. 민정아, 이 시간에 왜? 준호야, 정말 다행이야. 민정이 서류를 들고 달려갔어요. 이것 봐. 25년 전 화재는 계획된 거였어.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상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야? 지금 이 병원 이사야. 그때는 의사였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람이. 왜? 기억나는 게 있어? 화재 당일 밤. 한 의사가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렸어. 분명히. 준호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 쓴. 그때는 젊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25년 만에 진실의 실마리를 찾은 거였죠. 그럼 우리가. 응, 우리가 속은 거야. 모든 게 이상권의 계획이었어.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왜 우리를.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때 지하실 문이 열렸어요. 엄마, 아버지, 지훈이 나타났어요. 일찍 출근해서 아버지를 찾아온 거였죠. 지훈아. 민정과 준호가 동시에 외쳤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지훈아, 위험해. 이상권이 너를 해치려고 해. 민정이 급하게 말했어요. 예. 이상권 이사님이요? 지훈이 어리둥절해했어요. 어제 너에게 한 말들. 모두 거짓말이야. 너를 병원에서 쫓아내려는 거였어. 하지만 왜요? 너와 나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이라고요? 지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지훈아, 이제 말할게. 나는 내 어머니야. 충격적인 진실이 터져 나왔어요.
지훈의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어, 어머니라고요? 그래. 25년 전 화재로 우리가 헤어졌어. 내가 기억을 잃어서.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 내 아들아. 민정이 지훈을 끌어안았어요. 25년 만에 진짜 포옹이었죠. 준호도 두 사람을 감쌌어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감동도 잠깐이었어요. 매우 감동적인 재회로군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상권이 나타난 거예요. 뒤에는 경비원 2명이 따라왔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민정이 지훈을 뒤로 감췄어요. 충분히 오래 있었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상권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특히 25년 전 화재 이야기. 참 흥미롭더군요. 이 자식이 정말 당신이 했군. 준호가 분노로 떨었어요. 증거라도 있나요? 이상권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이 서류가 증거야. 민정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아, 그거요? 이미 파기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이상권이 손짓하자 경비원들이 다가왔어요. 불법 침입의 업무 방해까지. 경찰을 불러야겠군요. 당신이 먼저 범죄자잖아. 지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25년 전 방화범이 증명할 수 있나요? 이상권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런 증거는 이미 모두 없애버렸거든요. 그의 고백에 세 사람은 분노로 떨었어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네요. 이상권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당신들이 다시 만났으니까 말이에요. 무슨 뜻이야? 25년 전처럼 또다시 사라져야겠어요. 이상권의 협박에 세 가족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진짜 위험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어요. 이상권의 차가운 말이 지하실에 메아리 쳤어요. 하지만 세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25년 만의 재회를 지켜내기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됐어요. 지훈이를 노린다고? 민정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상권에게서 온 협박 문자를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 12시 병원 뒷길에서 사고가 일어날 예정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병원 복도를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불길한 징조 같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민정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훈아, 오늘은 일찍 집에 가. 왜요? 무슨 일이?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집에 가. 민정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모성 본능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25년 만에 만난 어머니를 또 혼자 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민정아, 이상권이 수상한 사람들과 말을 마치기도 전에 병원 전체가 정전됐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복도를 삼켰어요. 지훈아, 어디 있어? 민정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여기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누군가 지훈이를 끌고 가. 준호가 외쳤어요. 복도 끝에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내 아들을 어디로 데려가? 민정이 절규하며 어둠 속을 뛰어갔어요. 응급 전등이 희미하게 켜졌어요. 그제야 주변이 보였죠. 이상권이 서 있었어요. 차가운 미소를 띤 채로. 놀라셨나요? 지훈이를 어디로 데려갔어? 민정이 이상권의 옷깃을 붙잡았어요. 진정하세요. 아직 안전해요. 이상권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안전할지는 모르죠. 이 자식아,
준호가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경비원들이 그를 막았죠. 25년 전과 똑같군요. 이상권이 추억하듯 말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발버둥치더니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 민정이 울부짖었어요. 이유를 알고 싶다고요? 이상권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25년 전 당신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고 있으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뭐라고?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난해서 결국 그 여자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죠. 이상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가난해도 행복했어요. 그게 너무 미웠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어요. 질투 때문에 가족을 파괴한 거였죠. 그래서 우리 가족을. 그래요. 당신들의 행복을 박살내고 싶었어요. 이상권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완전히 끝낼 거예요. 그때 어디선가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옥상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지훈아, 민정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준호도 경비원들을 밀치고 따라갔죠. 옥상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지훈이 옥상 난간 근처에 묶여 있었어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자리였죠. 지훈아, 민정이 달려가려 했지만 이상권이 막았어요.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줄을 끊어버려요. 지훈을 묶고 있던 밧줄 끝을 이상권이 쥐고 있었어요. 그럼 당신 아들은 추락사예요. 제발 그러지 마요. 민정이 무릎을 꿇었어요. 뭘 원해요? 돈이에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드릴게요. 돈이 아니에요. 이상권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들의 절망이에요. 이 미친놈아. 준호가 분노로 떨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준호가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괜찮아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다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널 구할 거야. 민정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25년 만에 만난 가족인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 그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옆길로 돌아 이상권 뒤로 접근했어요. 25년 동안 육체 노동으로 단련된 몸이었죠. 놓아. 준호가 이상권에게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이 난간 근처에서 격투를 벌였어요. 밧줄이 위험하게 흔들렸어요. 아버지, 위험해. 지훈이 소리쳤어요. 그때 준호가 실족했어요. 난간에 매달린 채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죠. 준호야. 민정이 달려가서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놓지 마. 절대 놓지 마. 힘이 모자랐어요. 점점 손이 미끄러졌죠. 그 순간 지훈이 자신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를 구하려 했거든요. 지훈아, 안 돼. 민정이 절규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준호의 다른 손을 잡았어요. 3사람이 힘을 합쳐 준호를 끌어올렸죠. 이럴 수가. 이상권이 당황했어요. 가족의 힘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경찰이다. 옥상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이상권, 체포한다. 민정이 몰래 신고한 거였어요. 지훈을 구하는 동안에 말이죠. 안 돼. 이상권이 발악했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어요. 25년 만에 드디어 민정이 주저앉았어요. 긴 악몽이 끝난 거였어요. 세 가족이 서로 껴안았어요. 진짜 위기를 함께 극복한 가족이었거든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가족애가 모든 걸 이겨낸 거였죠. 이상권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 앞에서 기자가 뉴스를 전하고 있었어요. 25년 전 방화 사건과 납치 미수가 모두 밝혀진 거였죠. 민정은 법원 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침내 끝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이제 어머니라는 호칭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아. 민정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가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겠네. 세 가족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3개월 후, 박지훈 간병팀장님, 회의 준비됐습니다. 간호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지훈은 이제 병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간병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상권 사건 이후 그의 진가가 인정받았거든요. 네, 금방 가겠습니다. 지훈이 환자들에게 인사하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회의실에서는 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팀장님 앉으세요. 민정이 공식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병원에서는 여전히 원장과 팀장이었거든요. 이번 간병 서비스 개선 방안 정말 훌륭해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가족이지만 동시에 동료이기도 했죠. 그런데 지훈 팀장님. 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특별한 약속이 있거든요. 민정의 눈빛이 장난스러워졌어요. 저녁 6시 병원 근처 작은 식당. 박준호 씨, 여기 앉으세요. 식당 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준호는 병원의 정식 관리직 직원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준호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청소원에서 관리직이 되니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민정과 지훈이 함께 들어왔어요. 아버지, 기다리셨죠?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세 사람이 함께 앉았어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지만 이들에겐 기적 같은 일상이었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지훈이 민정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줬어요. 고마워, 아들아. 민정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들아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거든요. 아버지도요. 지훈이 준호에게도 반찬을 올려줬어요.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다 컸구나.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민정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이게 뭐예요? 지훈이 궁금해했어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3개의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똑같은 디자인으로 새로 만든 거였죠. 25년 전에는 둘이었지만 이젠 셋이야. 민정의 말에 준호와 지훈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해서 세 사람이 각자 반지를 끼웠어요. 이번엔 정말로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약속이었죠. 건배. 세 사람의 컵이 부딪혔어요. 식당 밖으로 나온 세 가족은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어머니, 내일 휴가 내고 집 구경 가실래요? 집 구경? 저희가 함께 살 집 말이에요. 지훈의 제안에 민정과 준호가 놀랐어요. 정말? 셋이 함께? 당연하죠. 25년 동안 못 함께 산 만큼 앞으로는 쭉 함께 살 거예요. 지훈의 단호한 말에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우리도 신혼집 구하는 기분이네. 준호가 농담했어요. 아버지. 지훈이 부끄러워하며 투덜거렸어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한 달 후, 새 집 거실에서 세 가족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지훈아, 간식 가져와. 네, 어머니. 지훈이 부엌에서 과일을 가져왔어요. 준호야, 이리 와. 응, 조금만.
준호가 신문을 정리하며 다가왔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어머니, 예전에 꿨던 꿈이 뭐예요? 지훈이 갑자기 물었어요. 꿈? 네, 제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셨어요? 민정이 잠시 생각했어요. 착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냥 착하고 따뜻한 사람. 그럼 저는 어머니 꿈을 이뤘네요.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야. 자랑스러운 내 아들. 민정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꿈만 같은 일상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따뜻한 주황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테이블 위에 세 개의 반지가 석양빛에 반짝였어요. 민정이 자신의 반지를 만지며 생각했어요. 25년을 잃었지만 앞으로는 매일매일이 소중해. 준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이제 진짜 행복할 수 있겠어. 지우는 두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혼자가 아니야. 이제 가족이 있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25년 만의 재회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모두 잊고 앞으로 만들어갈 행복한 추억들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거실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는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 그 자체였죠. 밖에서는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희망찬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말이에요.